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시거나 반대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투잡을 하시거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투잡을 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잡을 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돈을 버시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투잡하시는 분들께서 고려하셔야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잡의 세금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투잡의 유형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한 직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또 다른 직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소득 플러스 근로소득 유형인데요. 흔히 이중근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직장근로소득은 내가 만든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피고용인이 돼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사업자를 내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 유형인데요. 요즘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시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진 않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금액을 떼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말에 배달대행, 프로그램 개발, 번역과 같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세 번째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사업소득 플러스 사업소득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투잡의 유형별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렇게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은 증가하게 되고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만 올바른 세금 신고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 플러스 근로소득, 그러니까 이중근로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보통 한 군데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매년 6월 달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걸로 세금 신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두 군데 이상에서 받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선 2월 달에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신고가 간편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합산 신고를 하는 직장에 내가 다른 직장에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직장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 직장에서 다음해 2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유형인데요. 앞서 유형 1의 일반적인 경우에 세금 신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다음해 2월 달에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 금액 합계액과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해주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때 2월달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서 차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유형 3, 사업소득 플러스 사업소득 유형은 사업소득의 원천이 2개 이상인 것일 뿐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의 사업소득을 총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 징수된 금액이 있거나 중간이나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유형 2나 유형 3에서 합산되는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의 업종,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수익 금액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과 같은 추계 신고로 계산이 되거나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와 같은 실제 순이익에 근거한 장부신고 방법에 따라서 합산된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고려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부업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금이 부담되기도 하고 세금 신고가 귀찮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투잡 소득에 대해 제때 세금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소득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20%와 연 9.125%에 해당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소득포착과 관련된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 오픈마켓에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연간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국세청에 판매 대행 자료라는 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가 각 오픈마켓을 통해 얼마나 매출을 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수정 신고를 안내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을 받는 경우도 비슷한데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 지급 시 3.3%를 공제하면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득을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의 소득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고 사후 검증을 통해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소득과 프리랜서가 신고한 소득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를 삼게 됩니다. 따라서 귀찮기도 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아깝기도 하지만 제때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율은 소득 금액이 많아질수록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 순이익이 2천만 원이 있는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사업소득 금액만 2천만 원이 있고요. B는 근로소득 5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다른 공제나 감면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A의 소득세는 15%의 한계세율이 적용이 되고 산출세액은 169만 5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B는 근로소득 5천만 원과 사업소득이 합산이 되면서 24%의 한계세율이 적용이 되고 1122만 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만 있을 경우에 소득세가 642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소득으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은 480만 원이나 되는데요.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같은 사업소득 2천만 원이지만 세금은 310만 5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하는 경우 다니는 직장의 겸직 금지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가족과 친구가 이미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잡을 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이 세금 말고 또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투잡에 따른 소득세 부담은 미리 잘 고려하셨지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모르고 계셨다가 투잡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시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형 2와 같이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2022년 7월 1일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약 7.84%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연간 사업소득, 즉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차감한 3천만 원에 대해 7.84%에 해당하는 35만 2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잡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형 2 이외에 유형 1이나 유형 3과 관련된 4대 보험 적용은 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내용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투잡에 대한 세금 신고 때문에 투잡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다니는 직장으로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신고만으로 직장에서 내가 투잡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 신고보다는 4대 보험으로 인해 투잡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특히 유형 1, 이중근로, 즉 근로소득 플러스 근로소득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의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각 직장에서 급여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곱한 것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상한 월 소득 금액이 523만원이기 때문에 합산소득이 52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523만원에 9%를 곱한 상환보험료를 각 직장의 급여 비율로 안분해서 각 직장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법정요율과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이 있다는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사업장을 정해서 한 직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이 고지되지 않는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잡을 하게 될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리 고민 없이 투잡을 시작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으로 인해 놀라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